똑같은 문제집을 푼다는 행위가 똑같아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거든. 이 공부는 행위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의 본질이 있는 건데, 근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 행위만, 겉껍질만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그대로. 목표와 꿈의 유무는 공부와 얼마만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이제 너의 답변에 따라서 그 이유는 뭔지도 같이 설명해주면 좋겠어. 이게 뭐 당연하게도 뭔가 이 수치상 뭐 한 70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5개념부터 바로잡고 가야 될 것 같아. 뭐랄까, 목표나 꿈이 없으면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혹시나 그런 5개념을 갖고 있다면 난 그건 좀 벗어 던졌으면 좋겠어. 맞아. 목표나 꿈이 없어도 공부는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거든. 실제로 이 예시들도 얼마나 봐야 돼. 이 목표도 없고 뭐 꿈도 없지만 그래도 공룡 백과사전 이런 걸 재밌게 펼쳐보는 어린아이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또 뭐 그런 어린아이들보다 더 어린 애기들, 깐난 애기들 보면 아직 뭐 꿈, 목표 이런 게 없는 시기지. 근데 그래도 막 이것저것 레고 블록 같은 거 입에 넣어보고 막 뜨거운 뭐랄까 이 불 같은 거 보고 손도 살짝 대보고 궁금하니까 알아가는 거고, 알아가는 게 바로 공부잖아. 그런 과정들을 정말 즐겁게 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목표, 꿈 이런 게 없어도 공부를 일단 즐겁게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런 목표나 꿈이 있으면 이 공부를 하다가 우린 인간이니까 뭐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지. 올 수 있지, 충분히. 그런 슬럼프가 왔을 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육체적 고통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 좀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더 갈 거야 하는 그 힘이 되는 것 같아. 희망이 되는 거지. 나 같은 경우도 작년에 내가 본과에 진급을 했다고 했잖아. 작년 1학년 1학기를 살았는데 내가 좀 무식하게 공부를 했던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그 기출 문제집을 난 그냥 하나도 보지 않고 공부를 하겠다, 뭐 그런 좀 배짱을 좀 부려봤었거든. 한번 난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보겠어 그러면서. 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죽을 맛이더라고. 난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밤을 새봤었는데, 나한테는 밤을 새는 건 되게 큰 빅 이벤트 같은 거였거든. 와, 근데 이 의대 본과에 들어오니까 밤을 새는 게 이벤트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일상이 되더라고. 새벽 3시에 전화를 걸면 너무 당연하게 동기들이 받고, 새벽 3시, 4시에 무려 교수님한테 뭐 메일을 보내도 바로 답장이 오고, 뭐랄까 다들 너무 당연하게 밤을 새더라고. 나 일주일이 7일이면 7번 잠을 자야 되잖아. 보통 한 2번, 3번 정도 잤거든, 일주일 치면. 밥을 안 먹는 날들도 너무너무 많았고. 실제로 1학년 1학기 시작할 때 몸무게가 한 80kg 후반대쯤 됐었는데, 내가 1학년 1학기 끝날 때쯤 되니까 60kg 후반대쯤 들더라고. 한 20kg가 빠지더라고. 와, 이제 죽을 맛이더라고 그때. 진짜 중간에 때려치고 싶다 싶은 생각도 잠깐 들긴 했었지. 인간이니까 그래도 이 뭐랄까 고통을 회피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순간에도 나는 꿈을 떠올렸었거든. 내가 꿈을 찾았던 그 순간을 떠올렸었거든. 난 고등학교 1학년 가을쯤 이제 창밖을 바라보다가 꿈이 생겼는데, 좀 웃기지 상황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 잘 몰랐던 시기였어. 중학교 때 농구만 한창 하다가 고등학교를 올라오면서 농구의 길이 이제 접히고 다른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좀 방황을 하다가 1학년 그 가을쯤에 창밖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문장이 딱 스치는 거야. 아프리카에서는 3초에 한 명씩 뭐 질병과 기아로 죽어나가고 있다, 이런 말이 딱 뇌리를 스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정도의 이런 문장인데 나한테 너무너무 크게 와닿더라고. 혹시 메타인지라고 들어봤어? 메타인지. 메타인지 들어봤지. 용어 자체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별거 아니거든. 메타인지는 나의 시선과 제3자의 시선을 동시에 인지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잖아. 또 너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도 있겠지. 이 두 세상을 동시에 한번 인지를 해보는 거야. 그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공감이거든. 공감 말뜻을 풀어보면 공통된 감각을 느낀다,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오감들을 같이 느껴보는 걸 공감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나 어릴 때부터 메타인지를 진짜 즐겨 했었어.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메타인지에 대한 지식 채널 E 같은 걸 학교에서 틀어줘가지고 그때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했었거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눈에 난 어떻게 보일까 이 생각을 계속 했었고, 오히려 막 더 가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강아지가 이제 돌아다녀도 강아지 눈에 들어가 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도 막 했었지. 어쨌든 그렇게 계속 공감을 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아프리카에서는 3초에 한 명씩 죽여나간다 이런 문장을 딱 들었을 때 그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공감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오감을 내가 한번 느껴본 거지, 간접적으로라도. 그러면 내 다리에 뭐 파리가 알을 까서 막 구더기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상상해봤고, 내가 흙탕물 이렇게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있는 이 흙탕물이 찰랑찰랑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봤고, 그 맛을 한번 상상해봤고, 총알이 막 빗발치고 그런 진짜 의료 난민 지역들도 있는데 그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지. 거기에 들어가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런 감각들을 한번 느껴본 거지, 나도 모르게. 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지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환경에서 살다가 뭐랄까 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가 꿈을 찾았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봤을 때 이 작년 1학기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하면서 뛰어들 수 있는 힘이 됐었어. 그 벅차올랐던 순간이 이제 그지. 원동력이 됐구나. 그지. 아, 진짜 한 10분만 자고 할까? 하던 그런 순간들에 한 번 더 뛰어대자. 아, 이것만 더 하고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지. 그래서 목표나 꿈은 내 생각에는 뭐 꼭 있어야만 된다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게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한 걸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규민이한테 공부란 무엇인지 한번 말해줄 수 있어? 공부란 무엇인가? 이번 말고 저번에 냈던 책이 학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거든. 우리가 당장 짧다면 12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길다면 평생 동안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나도 스스로한테 진짜 많이 물어봤었고 주변 사람들과도 정말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그 결론으로 내가 내렸던 거는 이 암과 삶, 이 두 개가 하나 되는 기쁨을 느끼는 거, 그게 학습이지 않을까.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 암과 삶 하면 요즘에 와서는 두 개가 그냥 다른 단어가 됐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이 두 개가 하나의 단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암삼 하면 뭔가 이 뭐랄까 이 리듬이 좀 있잖아요. 이 운율이 맞잖아. 암삼 뭔가 리듬이 있잖아요. 이게 요즘 좀 분리가 돼. 현대로 오면 분리가 돼서 이 친구들이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해서 공부는 힘든 거, 그냥 공부는 암적인 요소밖에 없는 거고 내 삶과 좀 동떨어진 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진짜 쉽게 내 세상이 더 넓어지고 또 내 세상이 더 깊어지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 그게 학습이지 않을까. 뭐 아까 말했던 공룡 얘기 살짝 해보면 뭐 공룡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던 어린아이한테는 이 공룡 이야기를 처음 들려주면 너무너무 새롭고 신기하고 재밌겠지. 내 세상이 넓어졌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속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속담을 그냥 그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사실 과학적으로도 밤과 낮의 이 땅과 공기의 온도 차이 때문에 소리가 굴절돼서 그게 사실 맞는 말이다. 이런 이해가 더 깊어졌을 때 그때 오는 이 즐거움은 이제 내 세상이 깊어질 때 오는 즐거움이지. 이런 식으로 내 세상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 그게 학습이지 않을까. 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공자가 쓴 그 책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줄에 적혀있는 말이 하기 시습지면 부력여로 이렇게 적혀있거든. 그게 이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소리인데 똑같은 말이지 않나 싶은 거야. 나 배우고를 쉽게 설명하면 내 세상이 넓어지고 때때로 익히니는 내가 다시 설명해보면 세상이 깊어지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내 세상이 넓어지고 내 세상이 깊어지니 이 소리지. 그러니까 즐겁다 이 소리지. 이게 바로 진짜 진정한 공부, 진정한 학습이지 않을까. 계속 요즘 친구들하니까 뭔가 좀 나이 들어 보이는데 어떤 요즘 학생들 이 최근의 학생들을 보면, 요즘 사회의 학생들을 보면 대학을 잘 간 사람들이 공부 방법 같은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서 누구는 A라는 문제집을 풀어서 봤대? 그러면 똑같이 그냥 A 문제집을 사서 보는 거고, 누구는 뭐랄까 수능 기출을 3회독을 했대? 그럼 3회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행위 자체를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는 그런 마법 같은 게 아니거든.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고 해서 뾰로롱 공부가 잘하게 돼서 그런 게 아니거든. 사실 내가 중학교 때 농구를 하던 친구랑 한 4-5달쯤 됐나? 그쯤 전에 같이 좀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 그 친구랑. 걔랑 나랑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거든. 걔한테 물어봤어, 내가. 예를 들면 철수야 라고 해보면, 철수야, 너가 생각했을 때 공부와 운동의 본질적인 차이가 뭔 거 같냐? 물어봤거든.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일단 운동은 행위의 본질이 있어 이러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두근을 기르고 싶다, 팔 근육을 기르고 싶다면 바벨 아령 같은 걸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이걸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하는 와중에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 그걸 하면 저절로 근육이 길러지는 거고, 이 마음가짐보다는 행위의 본질이 있어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본질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집을 푼다고 해서 그냥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똑같은 문제집을 푼다는 행위가 똑같아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거든. 이 공부는 행위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의 본질이 있는 건데, 근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 행위만, 겉껍질만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그대로. 사실 이제 우리 동기들만 봐도 하는 공부법이 다 달라. 우리 150명이 한 동기인데, 누군가는 뭐 강의록을 먼저 보고 수업을 듣기도 하고, 누군가는 족보를 보고 수업을 듣기도 하고, 아니 누군가는 수업부터 듣고 족보를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냥 교과서를 파고 해외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보기도 하고 막. 근데 그래도 본질적인 마음가짐 하나만큼은 똑같다 이거지. 그게 내가 아까 말했던 암과 삶이 하나 되는 그 기쁨, 그게 본질적인 마음가짐 아닌가. 이게 바로 진짜 진정한 공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와.
그럼 이번에 책을 썼잖아. 누구나 공부하고 싶은 순간은 온다. 1분 PR 시간 드립니다. 책, 거창한 책은 아니긴 한데, 예전에 나왔을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학습이란 무엇인가 그 책을 썼었거든. 근데 그 책은 좀 나름 좀 딱딱하고, 학습에 대한 이론적인 느낌의 책이라면, 이번에 쓴 책은 누구에게나 공부하고 싶은 순간은 온다. 라는 제목의 책인데, 좀 더 가볍고, 살짝 쉽게 읽히고, 진짜 좀 더 내 얘기를 많이 실어놓은 책이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 이 학습이란 무엇인가 이론적인 얘기는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는데, 이걸 좀 궁금해 하더라고. 김규민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내 얘기를 좀 실어서 특히 좀 더 어린 학생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하나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쓰게 됐었거든. 그래서 진짜 학습을 제대로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좀 막막한 친구들, 학습을 대체 왜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 친구들, 난 재미가 없는데 힘든데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그 누가 됐든 나이가 적든 많든 그 누가 됐든 읽어보면 재밌게 가볍게 읽으면서 또 동시에 이 김규민은 이렇게 학습을 재밌게 했구나 이런 걸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S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뭔가 좀 거창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거창한 말은 잘 모르겠고, 내가 옛날에 미국 유튜브 미국 음악 방송인 것 같아. 거기에 암 투병 중에 환자가 한 명 나와서 했던 말인데 나한테 진짜 큰 힘이 됐던 말이거든. 나이트벌드라는 가수야. 살 확률이 거의 없다고 진단을 받았지만 그래도 너무 희망차게 나와서 제 희망을 실은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행복은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마음가짐에서 온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 그 말이 지금 얼마나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행복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한 번쯤 해보면 결론이 그쪽으로 나더라고. 나는 행복은 제 상황에 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잘났든 얼마나 못났든 그것 때문에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가짐에 달려있구나. 행복은 최근에 학생들이 보면 공부를 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어 한단 말이야.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해. 자기 연민을 풀어서 설명하면 자기가 스스로가 연민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잖아. 스스로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자기 연민이라고 하거든.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시계를 보면서 난 이렇게나 불쌍한 대한민국의 고3이야 그런 생각을 한다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냥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스스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행복은 그냥 마음가짐에서 온단 말이야. 그 상황이 힘들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힘듦과 행복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그 행복한 마음 하나만큼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은 제가 쓴 책들을 이제 들고 오면서 사인해달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써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새겨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진심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진짜 그 모든 찰나의 순간들이 행복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